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분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화에 대한 내용을 좀 유형별로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와 관련이 있는 네 가지 유형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먼저 가장 분노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유형이죠. 판류형, 그리고 화내고 금방 후회하시는 분들, 1유형, 그 다음엔 불안해서 화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6의 1대1 본능.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통을 분노로 표현하는 사유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세 가지 4, 6, 8 유형이 하모닉 그룹에서 감정 반응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형이지요. 그만큼 좀 감정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세 유형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화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오늘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먼저 판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판류형의 경우는 굉장히 분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은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죠. 전에 한참 유행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는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러는 기존의 프로이트의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린 시절에 있던 트라우마나 사건들에 의해서 사람은 고정이 되어서 변화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아들러는 그건 아니다.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잘 부합하는 게 판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판류형 분들에게 화가 고민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분노를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맞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듣지를 않는데 자신이 이제 한번 크게 화를 내면 그제서야 자기 얘기를 듣는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분노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류형이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뭐 정당하게 생각한다거나 후회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녀석들은 이렇게 내가 한번 강력하게 해줘야 내 말을 들어라는 좀 측면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자신이 그렇게 너무 크게 화를 내고 나서는 조금 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 이제 오래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인간관계가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이제 판류형이 이런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류형인데요. 근데 인류형의 경우는 본인이 화내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 나는 계속 기회를 주고 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참고 있다는 말 자체도 사실은 어떤 분별심 나는 맞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 좀 일령들이 참을 때도 사실 이렇게 미간이 찡그려져 있거나 어떤 아우라에서 벌써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구나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거기에서 기가 죽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일령분들이 굉장히 화내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다른 유형보다 내가 다음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많이 다짐을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일령분들에게 꼭 해드리는 말씀은 본인의 분노를 좀 수용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령들 자체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단돌이 한다고 하죠. 잘못한 거 없나? 피해준 거 없나? 불공평하게 대한 건 없나? 이게 여러 측면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잘못을 검토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일령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근데 화내는 나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 분노의 감정을 굉장히 억압하는 측면이 있어요. 억압하기 때문에 터지는 거거든요. 이제 압력밥솥도 김이 빠지는 그런
부분을 주지 않으면 터지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고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좀 정중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무작정 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누르기만 하면 터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걸 바라고 있고 지금 조금씩 화가 나고 있어 라고 그런 걸 좀 정중하게 표현하고 상냥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걸 익히시면 조금 더 그런 자신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화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학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룡과 1룡은 장형이잖아요. 그래서 장형들의 공통점 중에 지배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배욕은 타인에 의해 내가 좌지우지 되기 싫고 반대로 내가 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이것 때문에 자꾸 타인을 고치고 싶어 하고 타인을 내 마음에 맞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측면이 깔려 있어서 그 부분이 동기가 돼서 또 분노로 표출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분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좀 단절이 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룡으로 넘어가면요. 육룡의 분노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동기가 불안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육룡이 갑자기 화를 낼 때는 바로 직전 상황에 굉장히 두려웠던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눈 감고 이렇게 무언가를 향해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도 전에 이제 유괴 1대1 본능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반사적으로 화를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선 그것에 대해서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자신이 서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이처럼 육령들은 이제 화를 내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성실하게 타인을 배려하고 도와줬던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육령 특유의 성실하고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런 마인드로 대해주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폭발하듯이 화를 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육령분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정말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또 갑작스럽게 이제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유형분들은 자신의 이런 분노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자신의 분노를 촉발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히 관찰을 하고 다음번에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내가 두렵고 그래서 분노로서 이걸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걸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령의 자기보존이나 사회적 본능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포 순응형인데 이제 1대1 본능의 경우가 공포 대항형을 많이 쓰고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기 때문에 이 점에 많이 유의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유형의 1대1 본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유형 분들은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있는데 거기 사유형의 1대1 본능의 경우는 본인의 그런 고통을 분노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렬한 감정, 그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감정을 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하는 사람은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떤 논리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갑작스럽게 너무도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공격받는 사람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사유형이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나로서 진실하게 존재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 이미지를 신경 쓰는 마음이 이렇게 항상 충돌을 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나의 이미지적인 부분이 손상이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후폭풍이 오겠어요. 그리고 또 되게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 화가 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서 인과관계가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슬퍼서 화를 내고 불안해서 화를 내고 이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격렬한 감정을 그냥 분노로 표출해 버릴 때 원인과 결과가 다른 그런 감정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상대방이 더더욱 그것에 이렇게 적절히 응대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참 감정이 원래 일으켜졌던 원인이 된 감정과 표현되는 감정이 이렇게 전환이 돼서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퍼서 이 슬픔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타인에게 위로를 받게 되고요. 우울할 때도 그런 모습을 비춰주면 타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분노로 표출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이렇게 움찔하고 뭔가 뒤로 물러서게 되고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 타인에게 위로받지 못하게 되고 조금 단절하게 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내가 어떤 고통의 감정을 분노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요. 모든 감정은 옳다는 거예요. 감정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거고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니까 억압해야 되고 이런 편견을 좀 깨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 자체는 옳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을 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에 또 방법이 되는 게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 자신에게는 솔직해라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의 메시지를 읽는 것은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반사적으로 억압하는 분들은 좀 이것을 참조하셔서 혼자 있을 때 좀 안전하게 감정을 잘 이해하고 해소하는 걸 길러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분노라는 것은 내가 잘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대인관계 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그런 후폭풍으로 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오늘 다룬 네 가지 유형이 아니더라도 모든 유형이 다 상황에 따라 화낼 수 있고요. 또 분노를 많이 억압하면 또 터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유형에 집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